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11월 두 번째 날이 됐죠.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가는데 제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할로윈 데이가 끝났습니다. 정상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번 주에는 지금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지금은 아니겠죠.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길에 사람이 유난히 더 많아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는 자리들을 다시 한번 비축해 놓다 보니까 좀 좁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마스크 단단하게 쓰고서 잘 견뎌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할로윈 얘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요. 로블록스라는 게임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거나 또 일상 IT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아이들이 엄청 하는 게임인데 이번에 할로윈을 기대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통 동물의 숲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할로윈이 되게 되면 새로운 이벤트들도 하고 아이템도 주기도 합니다. 이것만 기다렸던 애들이 있는데 접속 오류가 났어요. 저도 이게 좀 희한했던 게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평일이었거든요. 평일에 강의를 딱 시작하면서 자, 이게 로블록스입니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봐 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접속 오류가 한꺼번에 떴던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 접속 오류라고 하면은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길어도 한 대여섯 시간? 그리고 다시 정상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의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리니지가 하루 내내 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피해 봤을까요? 사람들 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블록스가 무려 3일이나 접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도스라는 얘기도 슬쩍 돌긴 했었어요. 해킹된 거 아니냐? 북한이다. 이 얘기 다시 나오긴 했었었는데 제 옆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뭐 다 북한이냐? 일단 기다렸다가 얘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해킹은 아니었었고 할로윈 행사 때문에 서버가 폭주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리고 로블록스가 멈추니까 아이들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사가 떴어요. 애들이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게 뭐 이상행동이야? 라고 보니까 막 갑자기 뛰쳐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부모들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거나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너무 간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마치 그거랑 똑같잖아요. 불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이웃집이랑 대화를 시작했다. 자, 이게 참 옛날에 그런 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택 사시는 분들이나 갑자기 전기가 나가게 되면은 촛불을 켜고서 밖에 나가서 별을 바라봤던 그런 날들도 있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생각해볼 거리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소네만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나온 게 없고요. 해킹도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원인에서 이렇게 서버가 멈추는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칠 뒤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이런 걸로 소송이 안 걸리는 걸 보게 되면. 왜냐면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할로윈 때 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의 메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이터널스 알고 계시죠? 이게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마블의 지금 오리지널 스토리가 끝났죠. MCU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무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스파이더맨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오게 되니까 이건 정상 스토리라서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또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키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윈더, 아니 또 완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또 외전격이기도 하고 요즘 왓이프가 너무나 재밌는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한번 깨진 게 지난번 샹치를 보고 났었어요. 샹치 너무 재밌었거든요. 재밌는데?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랬어서 이번에 이터널스도 살짝 걱정은 되는데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멋진 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에 맞추어서 네이버 웹툰에 여러분 이터널스 11회가 연재가 됩니다. 이게 총 11회다 보니까 약간 프리퀄 성격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많죠.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2번 정도 연재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5주 정도? 6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12월 31일자로 2편이 올라왔어요. 잠깐만. 월요일, 금요일 2번 연재가 된다는데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10월 31일자로 되어져 있던데 이게 미국 기준인가요? 우리나라 기준인가?
어쨌든 간에 월요일이랑 금요일 두 번 연재가 된다고 했는데 11월 1일 기준이 아니라 10월 31일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우린 봐야겠죠. 1화랑 2화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픽 노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그래픽이 엄청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또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픽 노블 시리즈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그래픽 노블이에요. 소설이니까 소설에 가까운데 이거를 또 그래픽을 넣어서 프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쪽 광입니다. 마블이나 DC나 놓치지 않고 다 봤고 또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책들도 있어서 이번 것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고서 이터널스 보러 가는 걸로 하시죠. 게다가 보시면 지금 닐 게이먼이라고 써있죠. 야, 이 아저씨 대단한 아저씨예요. 이터널스. 야, 또 이분 있었어? 닐 게이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스토리들을 좋아해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게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이거는 따로 준비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모르피우스, 그 모피어스라 그래서 그 꿈의 신을 대상으로 했었던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전권이 있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좀 난해하기는 해도 약간 DC 계열입니다. 그거는 양쪽을 넘나드는 그분인데 그분이 또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스토리 자체는 탄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카카오페이 전세대출 중개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카카오페이가 사실 좀 약간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문어발 정책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것저것 다 빠졌어요. P2P 투자에 대한 것도 빠지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다음에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것도 이게 지금 그 이쪽 사업자로 인정을 못 받았었죠 원래는. 2위인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 승인이 안 나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상황, 약간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 하지만 상장에 지금 성공할 것 같죠? 여러분 내일 상장하니까 11월 3일에 11월 3일? 4일? 네, 상장하니까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 대출 한도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카톡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저것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카카오페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들어가서 내 대출 한도 이걸 딱 눌러보시게 되면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이 상품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제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우리은행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 정책 상품이요,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게 되는 건데 정부가 은행들한테 그 돈을 주게 되면은 은행 이름으로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금리가 저렴해요. 연 1.0에서 2.4% 정도니까 1.0이면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은행에 그 괜찮게 이자 주는 은행에 넣어놓더라도 연에 1%를 버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원은 안 해주지만요. 이걸로 최대 2억 2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통하게 되면은 금리를 볼 수 있고 한도가 얼마까지 나오게 되는지를 미리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약간 아쉬운 거는 대출 신청까지는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은행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됐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 가봐야 되죠, 국민은행 가봐야 되죠, SC 가봐야 되죠. 다 가보고 난 다음에 한도 파악하고 나서 여기는 그래도 얼마까지 좀 나오네. 이걸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에 진행이 가능했었어요. 또 이게 정부 정책이랑 잘못 걸리게 되면은 대출 또 옥죄이게 들어갔었을 때 이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모든 은행은 아닌 게 또 아쉽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대출 신청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의 금리 확인이랑 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빨리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뭐 근처에는 은행에서 분명히 그럼 자소서를 쓰라고 이야기할 테니 거기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또 돈에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조금 더 길게 이야기 드렸어요.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럼 제 또 카카오페이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로블록스 드디어 정상화가 됐다. 그래서 애들이 웃기 시작했다. 저희 애도 웃기 시작하겠네요. 이 얘기했었고요. 이터너스,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1화, 2화가 연재되고 있고 11화까지 연재될 거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전세 대출 중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에 일단 로그인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IT 소식 간단하게 세 가지 이야기 정리해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이거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요, 유튜브나 아니면 오디오 클립에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 읽고 있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또 간만에 책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 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가 여러분들 덕분에 그 10세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그 기념으로 해서 마침 또 10세에 대한 물량들을 좀 보내주신 게 있어갖고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저자 사인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문제 고르고 있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출근길 IT 소식 일상 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